지난 금요일 밤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토요일엔 이란이 미군 기지 27곳을 동시에 보복 공격했고 일요일엔 트럼프가 하메네이 제거를 발표했죠. 자, 월요일이 됐습니다. 미국 나스닥 플러스 0.36% 오히려 올랐어요. 한국 코스피 마이너스 7.24% 452포인트 폭락. 같은 전쟁인데 왜 한국만 이렇게 맞은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이란 전쟁이 왜 나스닥보다 코스피에 훨씬 늦게 그리고 훨씬 크게 타격을 줬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폭락이 진짜 공포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증권사 전문가들의 전망까지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3월 3일 월요일 장이 열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코스피가 개장하자마자 바닥을 뚫었습니다. 6244에서 시작한 지수가 5791까지 하루 만에 452포인트가 빠졌어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공포지수 VKOSPI는 62.98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코로나 이후 6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9.88% 빠져서 20만원이 무너졌고 SK하이닉스는 11.12%가 빠져서 100만원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나스닥이 장중에 1.6%까지 빠졌다가 30분 만에 다 만회하고 결국 플러스 0.36%로 마감했어요. 엔비디아는 오히려 3% 올랐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유가 딱 5가지 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약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건 5번째예요. 이건 영상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볼게요. 이걸 알아야 왜 한국이 늦게 맞았는지가 이해됩니다. 2월 28일 금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이에요. 한국 주식시장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장이 마감된 직후입니다. 이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거점을 동시에 공습합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미국이 중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작전을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소식이 나왔을 때 한국 주식시장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충격을 바로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3월 1일 토요일, 이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IRGC.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역대 최대 보복을 선언하면서 미군 기지 27곳을 동시에 타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고요?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의 대부분이 지나가는 바닷길이에요.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3월 2일 일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하메네이 제거 성공,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번 작전은 4에서 5주 정도 걸릴 것이고 더 오래 갈 능력도 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 폭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주에 걸친 장기 작전이란 뜻이에요. 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한참 동안 계속되겠구나 하는 신호인 거죠. 3월 2일 월요일 미국 현지 시간. 자, 미국 시장이 월요일에 열립니다. 주말 동안 이란 전쟁이라는 엄청난 뉴스가 쏟아졌잖아요. 당연히 빠지겠죠. 빠졌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나스닥이 2.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개장 30분 만에 낙폭을 전부 만회하고 결국 플러스 0.36%로 마감해요. 왜 그랬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3월 3일 월요일 드디어 한국 시장이 열립니다. 금요일 밤에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한국 투자자들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 내내 뉴스만 보면서 기다린 거예요. 공습 뉴스, 보복 공격 뉴스, 호르무즈 봉쇄 뉴스, 하메네이 사망 뉴스, 트럼프의 사에서 5주 작전 발언, 이 모든 게 48시간 동안 쌓였는데 월요일 아침 9시에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결과 개장하자마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코스피가 곤두박질 칩니다. 마이너스 7.24% 452포인트 폭락, 매도 사이드까지 발동됐어요. 여기까지가 타임라인이에요. 그런데 시간 차이만으로는 이 격차가 설명이 안 돼요. 48시간 늦었다고 해서 마이너스 7.24%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진짜 이유는 한국 시장의 구조적 약점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같은 전쟁인데 왜 나스닥은 괜찮고 코스피만 폭락했는지 이유를 5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건데요. 이유 1, 한국은 신흥국이다.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겨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은행이 2곳 있어요. 하나는 세계 1등 은행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은행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경제 위기가 터졌다는 뉴스가 나와요. 여러분이라면 어디서 먼저 돈을 빼시겠어요? 당연히 지방은행에서 먼저 빼겠죠. 세계 1등 은행은 어차피 안 망할 테니까요. 이게 바로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장이에요. 전쟁이 나면 오히려 돈이 미국으로 몰려요.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니까요. 반면에 한국은요, MSCI라는 세계 주식 분류에서 신흥국으로 분류돼 있어요. 위험한 일이 생기면 외국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돈을 빼는 곳이 바로 신흥국입니다. 실제로 3월 3일 하루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얼마를 팔았는지 아세요? 5조 1,460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의 하루 순매도예요. 5조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약 8%에 해당하는 돈이 하루 만에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이유 2, 한국은 석유 수입국, 미국은 석유 생산국.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예요. 한국은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쓰는 원유의 거의 100%를 수입해요. 근데 그중 71%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중동 원유의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오는 거예요. 계산해볼게요. 한국 전체 원유 공급의 약 67.5%가 이 호르무즈 해협 하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란이 여기를 막겠다고 선언했으니 한국 입장에서는 석유 공급의 3분의 2가 위험해진 거죠. 반면에 미국은요, 세계 1위 원유 생산국이에요. 기름값이 올라가면 미국 석유 회사들은 오히려 돈을 더 벌어요. 실제로 3월 3일에 미국의 에너지 대장주 엑손모빌은 1.13% 올랐어요. 전쟁이 났는데 석유 관련
관련 주가가 오른 거예요. 이게 미국 지수의 하락을 막아준 겁니다. 반면에 한국은요, 브렌트유가 6.57% 오르면서 석유화학, 철강, 항공 같은 에너지 많이 쓰는 업종들이 줄줄이 떨어졌어요. 대한항공만 마이너스 7.3% 빠졌거든요. 그리고 3월 3일에 이란 IRGC가 뭐라고 했냐면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은 전부 불태우겠다, 이 발언이 나오면서 브렌트유가 장중에 82달러까지 치솟았어요. 13% 급등이에요. 이유 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쏠림. 자, 세 번째 이유, 이건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30%예요. 코스피에 상장된 수백 개 기업 중에서 이 두 종목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9.88% 빠지고 SK하이닉스가 11.12% 빠지면 이 두 종목만으로도 코스피 지수가 3% 이상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 때 어떤 종목을 가장 먼저 팔까요? 유동성이 좋은 대형주를 먼저 팝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바로 그 대상이에요. 거래량이 많으니까 쉽게 팔 수 있으니까요. 외국인이 하루에 삼성전자만 약 2조 7천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반면에 나스닥은요, 나스닥도 기술주 중심이지만 종목이 훨씬 다양해요. 그리고 3월 2일에 엔비디아가 오히려 2.99%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43% 올랐어요. AI 대장주들이 방어벽 역할을 한 거죠. 한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무너지면 방어벽이 없어요.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유 4, 48시간의 공포 축적. 이건 아까 타임라인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전쟁 시작된 건 금요일 밤이에요. 미국은 주말 동안 뉴스를 소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장이 열리자 처음에는 떨어졌지만 이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다 하고 30분 만에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상황이 달라요. 한국 투자자들은 토요일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48시간 동안 뉴스만 봤어요. 공습 뉴스, 보복 공격, 호르무즈 봉쇄, 하메네이 사망, 트럼프 발언, 선박 불태우겠다, 이런 뉴스들이 48시간 동안 계속 쌓이면서 공포가 극대화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네 가지 이유를 봤는데요. 이 네 가지만으로도 코스피 폭락이 충분히 설명되죠. 하지만 제가 아까 다섯 번째가 가장 무섭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 환율 악순환. 자, 다섯 번째 이유.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최대한 쉽게 설명할게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뭐가 일어나냐면요,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가져가야 해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죠. 외국인이 5조 원어치를 팔았으니까 5조 원이 달러로 바뀌는 거예요. 원화로 5조 원치 팔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 가치가 떨어져요.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3월 3일 원달러 환율이 26.4원 올라서 1472원이 됐어요. 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돼요.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9.88% 떨어졌어요. 여기에 환율까지 올라가면 뭐가 됐냐면 원화로는 9.88% 손해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손해가 더 커져요. 왜? 원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같은 원화를 달러로 바꾸면 더 적은 달러가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은 어떻게 할까요? 더 떨어지기 전에 더 팔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팔면 원화가 더 떨어져요. 원화가 더 떨어지면 환차손이 더 커지니까 더 팔아요. 더 팔면 주가도 떨어지고 원화도 떨어지고, 이게 자기 강화 루프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눈덩이 효과예요. 눈덩이가 굴러갈수록 커지는 것처럼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왜 미국에서는 안 일어나냐고요. 미국은 자국 통화가 달러예요.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니까 위기 때 오히려 강해져요. 환율 걱정 자체가 없는 거죠. 한국은 원화가 신흥국 통화라서 위기 때 약해지고 그게 주식 폭락을 더 악화시키는 구조예요. 자, 이게 다섯 번째 이유고 제가 가장 무섭다고 한 이유입니다. 환율 악순환은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정리하면 이 다섯 가지가 한꺼번에 작동한 겁니다. 한국이 신흥국이라서 돈이 빠져나갔고, 석유 수입국이라서 유가 충격에 직격탄을 맞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쏠림 때문에 지수가 더 크게 떨어졌고, 48시간 시차 때문에 공포가 한꺼번에 터졌고, 환율 악순환까지 겹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불렀습니다. 나스닥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이유들이에요. 자, 다섯 가지 이유를 알았으니까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외국인이 5조 1460억 원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도 마이너스 8,911억 원 순매도였어요. 외국인 따서 같이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요, 5조 7,976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거의 5조 8천억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2020년 코로나 때 동학개미 운동이란 말이 유행했잖아요. 그때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폭락했으니까 싸게 살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거 매수에 나선 거예요.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을 보면요, 삼성전자 2조 6,900억 원, SK하이닉스 1조 4,900억 원, 현대차 5천억 원, 코덱스 레버리지 ETF 4,500억 원. 코덱스 레버리지 ETF가 뭐냐면 코스피가 1% 오르면 2%의 수익이 나는 상품이에요. 폭락장에서 이걸 산다는 건 코스피가 반등할 거다에 2배로 베팅하겠다는 뜻이에요. 용기가 대단한 건 맞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신용잔고가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금액이에요. 빚내서 주식을 산 거죠. 3월 3일 기준으로 전체 신용잔고가 32조 4천억 원이에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 신용잔고가 1조 8,718억 원, SK하이닉스가 1조 7,405억 원,
이 두 종목 합쳐서 3조 6천억 원이에요. 전체 신용잔고의 11%가 이 두 종목에 몰려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면요. 빚을 내서 주식을 샀으면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내 주식 가치가 빌린 돈의 일정 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자동으로 내 주식을 팔아버려요. 이걸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주가가 7.24% 폭락했으니까 담보 비율 140% 밑으로 떨어진 계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을 거예요. 추정해보면 하루에 약 3조 2천억 원 규모의 반대 매매가 발생했을 수 있어요. 반대 매매가 왜 무서우냐면 이것도 악순환이에요. 아까 5번째 이유에서 말한 환율 악순환에 이어서 반대 매매 악순환까지 겹친 거예요. 이 두 개의 눈덩이가 동시에 굴러간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시나리오 A, 빠르게 수습된다. 이건 미국이 이란 핵시설 파괴라는 목표를 달성한 후에 추가 공격을 자제하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시나리오예요. 이 경우에 코스피 전망은 어떻게 되냐면 2에서 4주 안에 6천선 회복이 가능해요. 왜냐고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충격은 대부분 1에서 2개월 안에 소화됩니다. 대신증권은 코스피 목표를 7,500으로, 유안타증권은 8,000으로 잡고 있어요. 물론 이건 전쟁 전 전망이니까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겠지만 전쟁이 빨리 끝나면 이 수준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시나리오 B, 긴장이 한동안 지속된다. 확률 약 50%. 이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예요. 이란이 계속 보복하고 호르무즈 해협 부분 봉쇄가 이어지면서 간헐적으로 교전이 발생하는 상황이죠. 이 경우 코스피는 5,800에서 6,800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할 거예요. 변동성이 매우 클 거고요. 브렌트유는 90에서 100달러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한국 GDP는 0.3에서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어요. 핵심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유조선 통행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예요. 만약 중국이 이란 편을 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겠죠. IBK 투자증권은 이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코스피 밴드를 5,300에서 5,600으로 잡았어요. 현재 수준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에요. 시나리오 C, 전면 확전 확률 약 20%.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란과 미국이 전면전으로 가고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고 중동 동맹국들까지 참전한 상황이에요. 이 경우 코스피는 5,000 밑으로 추가 하락할 수 있어요. 브렌트유가 130달러 이상, 최악에는 150에서 200달러까지 폭등하고 한국 GDP는 1.5에서 2%포인트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에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4에서 5주 작전이라고 한 걸 보면 미국 쪽에서도 전면전을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핵시설 제거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과거 전쟁이 발생했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요. 걸프전, 이라크전, 2020년이란 위기, 지정학적 충격이 발생한 7번의 사례 중 약 70%에서 주식시장이 1년 안에 완전히 회복했어요. 물론 나머지 30%는 장기화되면서 더 떨어졌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쟁 초기 폭락은 과잉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의 2026년 순이익 전망은 457조 원이에요. 이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 수요가 뒷받침하는 건데 이란 전쟁이 AI 수요를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엔비디아가 3% 오른 게 그 증거예요. 그래서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기본 체력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거예요. 다만 그 위에 공포라는 먼지가 잔뜩 쌓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질문 하실 거 아시고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공포 속 기회 관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는 AI 수요가 건재해요. 지금 폭락은 전쟁 공포 때문이지 이 회사들의 실적이 나빠져서가 아니에요. 단기 투자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둘째, 방어적 포지션 관점. 방산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플러스 19.83%, LIG넥스원 플러스 29.86%, 정유주 S오일, 해운주 HMM 같은 전쟁 수혜주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에요. 셋째, 리스크 관리 관점. 원달러 환율이 1,466원이에요. 환율 해지를 하거나 현금 비중을 30% 이상 확보해두는 게 좋아요.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현금이 곧 선택지를 만들어줍니다. 넷째, 장기 관점 유지. 코스피 2026년 순이익 전망 457조 원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반도체가 전체의 96%를 기여하는 구조인데 AI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숫자는 유효해요. 핵심은 공포에 팔지 말고 무리하게 사지도 말고 분할 매수와 현금 비중 확보입니다. 좋은 소식은 한국 기업들 특히 반도체의 기본 실력은 여전히 좋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AI 칩 잘 만드는 건 이란 전쟁이랑 상관없으니까요. 공포에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이란 전쟁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